보통 꾸는 꿈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현실적인 꿈을 11월부터 가끔 꾸게 되었어. 처음 꿈에 그 우주인이 나타났을 땐 작년 12월 초였어. 우주인은 백, 청, 녹색을 중심으로 한 무수한 빗덩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은하 같은 형상이었어. 크기는 피자 L 사이즈 정도? 두께는 축구공 정도. 우주인과 대화하는 장소는 매번 달랐고 다양한 상황에서 우주인과 대화를 했어. 오늘도 그 우주인과 만났는데 장소는 목욕탕 탈의실이었어. 처음 만난 장소는 옛날에 살았던 집의 거실이었어. 그럼 들은 얘기를 적어볼게. 옛날 살았었던 그리운 옛날 집 거실에서 우주인을 처음 만났을 때 L자형 소파에 앉아 있었어. 엄밀히 말하자면 앉아 있었다기보단 소파 위에 또아리가 떠 있었어. 나도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또아리가 말을 걸어오는 거야. 안녕?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우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그럼 너한테 몇 가지를 알려줄게.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 내가 뭘 알려줄 거냐고 물으니까 알려줄 것은 과거야 현재일 뿐 미래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그 외에 또 알고 싶으면 우주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고 했어. 그 외에 몇 가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이것만은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그날의 대화는 끝났어. 다소 순서가 이상해질 수 있지만 최대한 맞춰서 써볼게. 다음에 만난 건 확실히 주택가였어. 인적이 없는 거리에 머리 위에 떠있는 우주인과 내가 있었어. 우주인에게는 눈과 입 같은 게 없고 은하 그 자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 목소리는 꿈속에서 대화하는 것 같이 머리로 직접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항상 혼자서 나타났고 대화 시간은 길어도 체감상 10분 정도? 꿈속에서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눈치를 채는 건 나였어. 내가 맨 처음 우주인한테 물어본 건 왜 사람이 태어났냐는 거였어. 우주인이 말하길 여러 경험을 하고 영혼을 닿기 위함이라고 했어. 이 세계에는 우리들이 있는 물질계 외에 4, 5세계인 영계가 있고 영계에서 사람이 영혼을 닦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 그래서 영혼을 닦는 곳으로서 물질계가 생겼다고 했어. 우주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 별마다 다르고 너희들이 봐도 우리들이 봐도 진짜 특이한 우주인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 전기를 생명력의 원천으로 하는 지적 생명체는 해파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혹성을 두껍게 감싸고 있어서 절대 개지 않는 구름 속에서 부유하면서 지내고 있지. 그들은 몸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 서로 의사를 전달해. 인간 같은 뇌는 없고 많은 부분이 그 역할을 해내지. 그들의 계산 능력은 엄청 높고 사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상이나 소리로 전달할 수 있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오락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하지. 또 다른 지적 생명체는 대기에 유통물질이 넘쳐 흘러서 평생을 땅속에서 살아간다고 해. 그 지적 생명체는 지구의 공벌레 같은 모습으로 개미처럼 거대한 콜로니를 만들어서 생활해.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높고 지적 생명체로서의 역사도 길어. 인간보다 훨씬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온화하게 살아간다고 해. 그들은 아까의 해파리처럼 물질적인 문명을 가지지 않고 태고에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 방치했고 그 대신할 걸 손에 넣었다고 해. 별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은 전멸하지 않는 한 언젠가 물질적인 문명과 가치관을 버리는 때가 온다고 해.
어떤 별의 생명도 기본적으론 비슷한 진화를 한다고 해. 언어와 도구가 없는 생명부터 진화해서 그걸 손에 얻고 언어를 만들고 불을 조절하고 식묘를 배양하는 지혜를 습득해서 원시적인 문화를 만든다. 머지않아 국가가 만들어지고 고도의 문명과 문화가 태어나 대규모의 분쟁을 반복하게 된다. 분쟁은 그 자체로 슬픈 일이지만 불가피한 숙명이라고 했어. 언젠가 반드시 온화하게 살아가는 때가 오지만 인간은 아직 그 과도기 중에 있어 당분간은 괴로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지. 이 세계에는 물질계 외에 영계라는 영혼만이 존재하는 곳이 있대. 그 영계에서는 사람에게 괴로움이 없고 원하는 것은 뭐든 이뤄지는 세계라서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물질계가 만들어졌다고 했어. 곧 물질계는 영혼이 수행하는 곳으로서 생명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껍데기라는 거지. 영계나 혼의 기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건 우주인도 다 알지 못한다고 했어. 그건 정말 위대한 신비와 같아서 영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몇 억 년이나 토론되어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다음에 물어본 건 윤회 전생이 있는가라는 것. 윤회 전생은 있다고 해. 지금 사람의 경우에 전생이나 과거의 생도 사람이었을 거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원래는 개나 고양이, 사람에 따라선 원숭이나 토끼, 돌고래도 있다고 해. 사람에 따라서는 개가 좋다거나 고양이가 좋다거나 취향의 차이가 있는 게 먼 과거의 기억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 그래서 이런 동물은 특히 소중히 해야 된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접촉하냐고 물어봤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에겐 접촉할 수 있지만 무척 어려워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적대. 우리들은 항상 하등지적 생명체와 접촉하려고 하고 항상 꿈속에서 만난대. 항상 꿈꾸는 거랑 비교되지 않을 만큼 리얼한 꿈을 꾸는 거 보면 우리들이 영계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까운 사람이 죽기 전에서 꿈에서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지몽은 누구나 꿀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접촉이라서 평소에도 꿈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자고 가끔 얘기했어. 그리고 신의 유무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 신은 있다는 것 같아. 단 무척이나 큰 존재라서 영계 사람들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숙한 우리들은 당연히 자각할 수 없다고 해. 그렇지만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고 했어. 인간이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되는 건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에 영혼이 갇혀있기 때문이라서 사후 영계에 돌아가 육체의 멍에에서 해방된다면 존재를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대. 보거나 만지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같아. 우주인이 나타나는 꿈은 반드시 엄청난 현실감이 느껴지고 평소의 꿈과는 완전히 달라. 집 밖에서의 경우에는 온화하게 맑고 기분이 좋은 공기에 부드러운 전경이 조금씩 뿌옇게 보여. 하늘을 봐도 태양은 보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위에 사람이 없지만 가끔 있을 때도 있어. 옛날에 살던 집에서 볼 때도 있고 모르는 거리나 오늘 아침처럼 목욕탕일 때도 있어. 왜 매번 장소가 바뀌는지는 지금 궁금해진 거지만 물어본 적은 없어. 덧붙이자면 나는 꿈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소위 자각몽이라는 걸 꾼 적이 없어. 우주인과 만나 질문할 때도 내 사고가 질문한다기보다는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걸 묻는 게 아니지만 오늘 밤도 꿀지 모르니까 질문이 있다면 물어볼게. 내 전생도 물어봤었는데 나는 영국인이었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전생도 그 전생도 인간인 경우가 많았고 여러 나라에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대. 그래서 이때 영감이 없어도 전생을 어느 정도 또는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 게 있어. 먼저 좋아하는 나라를 떠올려봐. 하나든 두 개든 좋으니까 좋아하는 나라를 전부 떠올리는 거지. 떠올렸으면 그 나라에서 특히 끌리는 손으로 늘어놓고 가장 끌리는 나라가 어딘지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아마 끌리는 나라나 시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떠올린 나라나 시대에 살았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야. 또 특히 끌리는 직업이나 삶의 방식, 음악이나 문학 등의 문화로도 어느 정도 특정지을 수 있다고 했어. 더욱이 전생의 생김새가 지금과도 이어지는 케이스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생에서 스페인인이었으면 지금도 그 스페인인과 같은 모습, 복장의 취향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사람은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서 자기보다 격이 높은 상급령과 같이 현생을 되돌아보고 통찰을 한대. 사람은 모두 각자 과제를 떠안고 태어나는데 그 과제를 어디까지 했는지, 비겁하게 살지 않았는지 전부 씻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된다는 거야. 현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제를 받아서 다시 지상에 태어난다는데 죽고 나서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죽은 형태나 생전 생사관념에 의해서는 편안하게 상불하지 못하고 큰 고생을 수반할 수도 있어서 특히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죄의 행위라고 했어. 자살하면 원래 죽을 예정이었던 시기, 곧 수명까지 현생에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도 간단히 성불할 수 없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대. 전생을 믿는 사람한테는 자신의 전생이 어디에 사는 누구였는지 궁금하겠지만 어디에 누구였는지 아는 것보단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내 경우는 영국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유복한 상인의 집에서 자랐고 일생을 보낸 여자였다는데 현생에서는 남자로서 자립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과제래. 확실히 난 일하는 걸 싫어하고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고 무엇보다 영국이 너무 좋아. 이렇듯 좋아하는 나라나 시대, 취향과 성격, 적성 등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전생을 특정 지을 수 있대.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전생을 아는 것보다 전생에서 달성한 과제나 남겨진 과제를 생각하는 쪽이 가치 있대. 오늘 우주인과 만난 이야기를 할게. 나는 가본 적 없는, 아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목욕탕에 있었어. 옷을 벗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탈의실로 가서 벗은 옷을 넣는 격자 모양의 선반으로 갔는데 그 선반 안에 우주인이 있었어. 우주인은 백과 천과 녹색의 무수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은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크기는 피자 정도. 중심에 있던 심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 자기 직전에 파리 소동의 속보 뉴스를 본 탓인지 나는 그 소동에 대해서 물어봤어. 분쟁은 그 어떤 지적 생명체도 피해갈 수 없대. 지적인 생명체는 서로 상처를 주고 입혀가면서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대.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되냐고 물어보니 너네들 스스로 고통을 넘어서는 것에 가치가 있으니 해결책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지. 그리고 하나 더 물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으니 기억나면 쓸게. 다른 우주인과 교류할 수 있게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 아까 서서 중복되지만 다른 혹성이나 위성에도 지적인 생명체는 존재하지만 물질적인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각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래.
너네들은 화성 탐사를 개시했지만 화성에서 지적 생명체와 만나서 교류하는 건 불가능하대. 그럼 우리들이 화성에 가게 돼서 그곳의 지적 생명체나 문명에 피해가 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물질적인 법칙이 달라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생명은 원래부터 태어난 별 이외에서는 장기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더욱더 영향을 끼칠 일은 적은 거라고 했어. 태양과 같은 항성에도 생명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 항성은 핵융합에 의해서 고온으로 타고 있어서 우리나 영적 존재도 간섭하는 게 어렵고 잘 모른다고 했어. 이처럼 간섭이 힘든 혹성이나 위성이 무수히 있다는데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건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지각,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래. 우주의 머나면 저편의 별에 관해서도 너무나 멀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도 말했는데 자신들보다 고도의 영적 존재라면 지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주인들에게 왜 우리와 접촉을 하는지에 물어봤어. 우리들의 목적은 이렇게 육체를 벗어나서 먼 별에 사는 지적 생명체와 접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했어. 우리 지적 생명체는 모두 영혼을 닿기 위해 살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물질계에서도 영계에서도 흔쾌히 도움을 주며 영혼 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는 강한 봉사정신이 동반되고 진화하면 보다 그 정신이 강해지는 거지. 따라서 본능과 직감 또는 사명감으로 너희들과 접촉하고 예지하게 해준대. 자살하면 벌을 받는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어떤 고통을 받게 돼? 이건 자살 얘기를 했을 때 영상으로 본 건데 행위에 합당한 고통이 본래의 수명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뜻이야. 그 장면이 보였을 땐 진짜 두려웠고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오싹해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물어봤어. 영계는 몇 개의 층이 있어서 위로 갈수록 성숙하고 맑고 아름다운 영혼이 생활하고 있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음습한 세계가 되고 최하층은 지옥과 같은 풍경이라는 거야. 그것과는 별개로 영계와 물질계 사이의 세계가 또 있어서 불교 용어로 하자면 유계, 황천이나 저세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중간한 세계가 있대. 사람에 따라 그 유계도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서 불교에서는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염라대왕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대. 영혼 스스로 자신에 걸맞는 층을 향하고 걸맞는 환영을 받는데. 종교적인 책에서는 지구는 유배지 같은 격의 별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 점은? 지구가 그런 장소인지 아닌지는 들은 바 없지만 별에 따라서 지적 생명체의 진화 정도가 다르고 그 영혼에 적합한 장소가 선발되어서 거기에서 태어나게 된대. 이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야기나 봤던 영상, 인상을 토대로 내 사적인 의견을 말하는 건데 어떤 별이나 지적 생명체도 유배지나 죄인처럼 불명예스러운 취급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넌 원래 신령이나 종교적인 걸 좋아해? 나도 좋아하니까 믿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과 이 우주인이 말하는 게 거의 같아. 원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해두는 게 좋았을걸. 세상에 심령 같은 게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지식은 아예 없어. 아마 대부분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심령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예상 정도지. 흥미는 있었지만 지식은 없어. (800만의) 신과 악마에 대해서. 신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대한 존재로의 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수한 신으로 소위 800만의 신들. 바람의 영혼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해서 어느 형태의 힘이 되어 소원을 이뤄주고 영향을 끼친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신은 모습 그대로 구현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무수한 신이라는 거야.
신사에 모셔진 신도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실제하고 사람이 각자의 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신들은 모두 행한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신은 모습 그대로 구현화가 되고 신사에 모셔진 신들은 그 역할들을 충실히 행하고 그래서 이처럼 원한다면 악마도 태어나게 돼서 절대로 바라면 안 된대.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난 지역엔 이런 악마 같은 게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안 좋은 습관은 빨리 버려야 된다고 우주인이 조금 화를 내더라. 문자와 말이 가진 힘에 대해 문자와 말에도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힘이 숨겨져 있어서 일본의 얼령이라고 하는 관념은 진짜 있다는 거야. 뭔가를 쓸 때 또는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세심하게 주의해서 행동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좋지 않은 장소라고 썼었는데 이건 나쁜 장소보다는 어느 정도 나은 표현이지. 같은 걸 전달한다 해도 되도록 온화한 말을 선택해야 된대. 그리고 넌 가끔 와이프를 마음속에서 귀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좋지 않으니 개선하라고도 했어. 미래에 관해 우주인은 과거와 현재 또는 알아야 될 예지를 몇 개 알려줬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다가올 미래가 아닌 미래 그 자체에 대해선 알려준 게 있어. 개인에게 있어서 국가에게 있어 미래라는 것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굴러도 꼭 오는 미래가 있는가 하면 행동이나 마음먹기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도 있대. 미래를 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금은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데 유효하다고 하네. 손금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서 평소의 행실이나 마음가짐이 작용한 결과래. 손금은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찾아올 미래의 대강의 청사진이고 마음먹기나 행동으로 이 손금은 좋게도 나쁘게도 변한대. 예를 들면 식생활을 바꾸면 생명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미래라는 건 이 손금과 같은 거라서 높은 확률로 일어날 미래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 만약 알게 되면 보다 좋게 그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고 안다는 건 책임을 지는 일이라 알게 되는 것에 각오를 해야 한다 했어. 손금 얘기를 하다가 점에 대해서도 들었지. 먼저 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거짓이고 또 점술사가 미숙해서 잘못 읽어내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의지하면 안 된대. 단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몇 가지 준비되어 있대. 예를 들어 아까의 손금이나 또는 점성술이 그 예로 별의 운행이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준대. 점은 재능에도 크게 의존되는 행위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을 칠 때 주의점을 알려줬어. 만약에 누군가 점을 봐줄 때 먼저 점술사의 얼굴을 관찰하고 분위기를 보는 거야. 불온한 것을 느꼈다면 절대 봐선 안 되고 만약에 스스로 점을 볼 때는 확실하게 배울 것 그리고 절대 의존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어. 꿈에 대해서도 물어봤어. 먼저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예외 없이 영혼이 영계로 돌아간다고 해. 우리들은 신체를 쉬게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영혼도 쉴 필요가 있어서 영혼은 영계로 돌아가서 잠시 쉰다는 거지. 영계에서의 잠깐의 기억이 없는 건 법칙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신체가 지각하지 못하는 거래. 자고 있을 때 우리들의 자아는 뇌와 영혼에 둘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물질계에선 신체에 속박되어 있어서 신체가 지각하지 못하는 일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야. 영혼이 도양으로 돌아가 있을 때 신체가 꿈을 꾸는데 이건 대부분 평소 생각하는 버릇이 반영되는 거고 내용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래. 그러니까 평소에 꾸는 꿈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밥을 먹고 난 후에 싱크대에 늘어진 그릇들이나 음식 쓰레기 같은 거라네. 밥을 만들어 먹은 후 수면 후에 싱크대에 처박아둔 그릇들과 음식 쓰레기
그러니까 낮에 잔영에 대한 뒤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단, 그 꿈에 나타나거나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심볼이 될 때가 있어. 이 심볼은 꿈을 통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달한대. 꿈은 이 우주인처럼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의 섭리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때 필요한 예지가 자연의 섭리에 의해 본인에게 일어나는 거래. 그건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고 졸리면 하품을 하는 것 같은 거야. 꿈뿐만 아니라 손금과 수상 또는 별과 점성술과 같은 우리들과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영들과 이들은 전부 다면성을 가지고 있고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 단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주인은 어떤 색은 갑자기 다른 색을 비춘다라는 말을 말버릇처럼 해. 이 말은 영어로는 One color just reflects another라고 하는데 우주인이 나타나는 장면 어딘가에서 이 말을 발견하게 되지. 오늘 꿈 목욕탕에서는 탕과 탈의실의 경계에 있는 뿌연 유리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고 거리에서 만났을 때는 전신주에 붙어있는 작은 사각 간판에 적혀 있었어. 이건 너는 사건의 일면밖에 보지 않는다는 지적일지도 몰라.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를 통합해서 말하자면 시대와 나라, 성별, 생김새, 가족, 교제 상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은 그리고 수명은 거의 정해져 있대. 덧붙여 일생의 플랜은 태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과정을 결정해버려서 실제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해도 좋아. 단지 인생은 게임에서 말하는 멀티엔딩 시스템과 같아서 평소의 행실과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대.